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 수학 연산은 아래와 같은 문법으로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뭐와 같다, 등호 는이 두 개 연달아 오는 것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A와 B는 같다로 인식이 되지 않고 프로그래밍에서의 이퀄 사인 하나는 할당 연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값을 비교하는 거는 두 개가 연달아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 같지 않다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는 이렇게 쓰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느낌표는 이라고 한대요. 할당 연산자 이든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같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선 비교 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형을 대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 말미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린형 반환. 다른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자 역시 값을 반환합니다. 연산자는 다 값을 반환합니다. 식도 값을 반환하고, 반환값은 불린형입니다. 전부 다 비교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반환. 딱 둘 중에 하나만 값이 반환이 된대요. true는 참, false는 거짓이죠. 자, 2가 1보다 크나요? 네, true입니다. 2과 1가 같나요? 아니요. 2는 1과 같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true 아니면 false가 떨어진다는 거죠. 반환된 불림값은 다른 여타값처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5가 4보다 크다. 맞죠? true가 result에 담기게 됩니다. 자, 문자열끼리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전순으로 문자열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사전 편집 순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전 뒤쪽의 문자열은 사전 앞쪽의 문자열보다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단어를 사전에 실을 때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를 비교하여 등재 순서를 정하는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도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를 비교해가며 문자열을 비교하게 됩니다. G가 A보다 크다. 큰 것 같죠? 왜냐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오게 되니까 G가 더 크네. 글로우와 글리가 얘가 더 크다. 이건 어떻게 비교하냐면 요걸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비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를 비교합니다. 5가 더 뒤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또 true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 비교하고 두 번째 거 비교하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정확히는 사전 순이 아니라 유니코드 순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 비교 알고리즘은 사전이나 전화번호부에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점 중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따진다는 것인데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비교했을 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뭐가 더 커 보이나요? 당연히 얘가 더 커 보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해줍니다. 소문자 A가 더 큽니다.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표인 유니코드에선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더 큰 인덱스를 갖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유니코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를 비교할 때는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유니코드 순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형을 가진 값 간의 비교. 자, 비교하려는 값이 형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는 문자, 하나는 숫자. 얘네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는 true가 뜬대요. true가 뜨는 이유는 문자열 2가 숫자 2로 저절로 형변환이 됩니다. 여기서도 형변환이 일어난 다음에 숫자 2랑 숫자 1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뜬다. 0, 1은요. 똑같이 true가 뜬대요. 문자열 0, 1이 숫자 1로 변환된 후 비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0이 사라지는 거죠. 1과 1은 같다라고 뜨니까 true가 나옵니다. 불리인 값의 경우는 true는 1, false는 0으로 변환된 후에 비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true와 1을 비교하게 되면 true는 형변환했을 때 숫자로 바꾸면 1이죠. 자, 다시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umber라는 함수에다가 true를 던지면 1이 나오고 false를 던지면 0이 나왔습니다. 저절로 얘가 형변환을 하게 되고 true가 1로 바뀌게 되니까 비교는 true, 얘가 0으로 바뀌게 되니까 비교하면 true가 나온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두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대요. 동등 비교 시 true를 반환함. 논리 평가 시 값 하나는 true, 다른 하나는 false를 반환함. 밑에 예시가 좀 있는데요. A는 0입니다. A는 0이기 때문에 0을 불린으로 변환하게 되면 false죠. false한 값이니까 얘는 false입니다. 그리고 문자 0, 문자 0은 변경을 하게 되면 true가 나옵니다. 그쵸? 값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불린 값으로 바꾸면 true예요. 근데 여기서 A와 B를 비교를 하잖아요.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얘는 분명 숫자형이고 얘는 문자형 0인데 이 결과가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값을 비교하면 참이 반환되는데 값을 논리평가원을 비교하면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 반환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래요. 동등 비교 연산은 p 연산자를 숫자형으로 바꾸지만 불린을 사용한 명시적 변환에는 다른 규칙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린으로 변환되는 규칙에서는 다른 규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참으로 떨어질 수 있다. 즉 문자 0과 숫자 0은 동등하다라고 자바스크립트가 인식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치 연산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등 연산자인 이퀄 사인 두 개는 0과 false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0과 false는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빈문자와 false는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숫자 0과 문자 0은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치연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치연산은 는이라고 씁니다. 는이 3개예요. 이걸 쓰게 되면 형 변환 없이 값을 비교할 수 있대요. 일치연산자는 엄격한 동등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0과 false는 같냐, 일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치하지 않아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일치연산자가 동등연산자의 엄격한 버전인 것처럼 자, 불일치연산자도 이 느낌표 는는 이거는 이 느낌표 는보다의 더 엄격한 버전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일치연산자는 동등연산자보다 한 글자 더 길긴 하지만 비교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치연산을 통해 비교를 하긴 합니다. 자, 널과 undefined에 대한 비교도 알아볼게요. 널이나 undefined는 다른 값과 비교할 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일단 몇 가지 규칙을 먼저 살펴본 후에 어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치연산자를 사용하여 널과 undefined를 비교. 두 값의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 비교하는 거는 전부 다 false가 뜨게 되죠. 당연하죠. 자, 동등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동등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널과 undefined를 딱 비교했을 때 true가 떠버립니다. 오잉? 이 두 개는 정말 다른 건데 얘네는 값이 같다라고 나와요. 동등연산자는 널과 undefined를 각별한 커플처럼 취급을 한대요. 두 값은 자기들끼리는 잘 어울리지만 다른 값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얘네 두 개는 비슷하게 보여서 이제 이렇게 뜰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값들을 다른 자료형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false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산술 연산자나 기타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널과 undefined를 비교. 널과 undefined는 숫자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걸 비교할 때 얘네가 다 숫자로 바뀐대요. 널은 0, undefined는 not a number로 변환이 된다. 기억나시죠? 널은 숫자형으로 바꿨을 때 0이 나오고 undefined는 not a number가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위 예시들을 살펴서 흥미로운 엣지 케이스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밑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정에 빠지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널과 0을 비교해 볼게요. 널은 0보다 크다. 이게 같나요? 맞지 않죠? false입니다. 널과 0은 같다. 이거 맞나요? 같잖아요. 그죠? 널을 형 변환하면 뭐예요? 숫자 0으로 변환하면 0인데 그럼 숫자 0과 이 0은 같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false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널이 0보다 크거나 같나요? 이건 true예요. 굉장히 요상하죠. 자, 3에서 널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1이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참이어야 돼요. 맞죠? 얘가 지금 참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참이어야 되는데 얘네 둘 다 거짓을 반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등연산자와 기타 다른 연산자들의 동작 방식이 내부적으로 다르대요.
1에서 널이 0보다 크다. 이게 거짓을, 3에서 널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을 반환하는 이유는 기타 비교 연산자의 동작 원리. 얘네 둘이 이 동등 연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환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얘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널이 숫자 0으로 변환돼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동등 연산자는 p 연산자가 널이나 undefined일 때는 형변환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아까 위에서 언급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값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그랬죠. 널과 undefined는. 자, 널과 undefined일 때는 형변환을 하지 않아요. undefined와 널을 비교하는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고, 아까 위에 예시처럼 그 외의 경우에 널이나 undefined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false를 반환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번은 거짓이 나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비교 불가능한 undefined. undefined를 다른 값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값과 비교하면 전부 다 false예요. 얘는. 위 예시를 보면 undefined는 0을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 다 false가 나오니까. 자, 아래 예시를 볼게요. 1과 2에서는 undefined가 형변환이 일어나요. 나도 넘버가 됩니다. 얘가 난이 돼요. 여기도 난이 됩니다. 난과 이걸 비교하니까 당연히 false죠. undefined는 널이나 undefined가 같고 그 이외의 값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3은 늘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undefined는 꼭 널이랑만 비교를 해줘야 된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위와 같은 엣지 케이스들을 왜 살펴보았을까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꼭 기억해놓고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 돼요. 아, 맞다, 얘는 이랬었지 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글을 읽지 않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자꾸 여기서 false가 나오지?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코드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울 필요 없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점점 외우게 되겠죠. 외우게 되면 사실 제일 베스트인 거고요. 일치 연산자를 제외한 비교 연산자의 피 연산자에 undefined나 널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undefined나 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가 얘네들 기타 연산자 피 연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만약 변수가 undefined나 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를 따로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if라는 걸 이용해서 조건 처리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는 대상이 undefined나 널이 왔다? 그럼 해당 코드를 실행하지 마 라고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비교 연산자는 불린 값을 꼭 반환하게 됩니다. 값을 반환합니다. 반환하는 값이 true가 아닌 false가 반환되는 게 바로 비교 연산자의 특징이다. 문자를 문자 단위로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비교 기준은 사전순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니코드 순이기 때문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비교했을 때 소문자 A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로 다른 타입의 값을 비교할 땐 숫자형으로의 형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비교가 진행이 됩니다. 일치연산자는 제외가 되고요. 널과 undefined는 동등 비교시 같지만 다른 값들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널이나 undefined가 될 확률이 있는 변수가 이것 또는 이거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널과 undefined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따로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길 권유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if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조건 처리를 해주시는 게 보다 안전하게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